안녕하세요. 힐링 재테크의 메디테라입니다. 며칠 전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죠. 6월 17일에 부동산 규제 대책 21번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뉴스를 통해서 정부가 경고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6월 17일 부동산 규제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려고 요약 정리를 하려고 하니, 혹시 규제 대책이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꼭 확인하시고 투자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토부에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 방안이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목차를 보면 시장 동향부터 시작해서 대응 방향으로 어떤 거를 가져가겠다. 그리고 과열 지역의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서 뭘 하겠다. 정비 사업 규제 정비를 하겠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하겠다. 그리고 후속 조치를 어떻게 했다. 이렇게 4가지 카테고리를 주요하게 보고 정책을 발표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책에서 꼭 챙겨야 될 건 사실 이건 것 같아요. 조정 지역이 얼마나 확대됐냐,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미리 보자면 적용 시기는 6월 19일부터다. 지금 이틀 남았는데요. 지금 이틀 상간에서 그 지역이 어떻게 움직일지 잘 좀 모니터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조정 대상 지역으로 추가로 들어간 지역들이 있죠. 이 지역들을 혹시 본인이 투자하려고 보고 있었다. 그러면 이 이틀 안에 해결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선 계약서만 써놔도 어느 정도 움직일 여력이 조금 되니까 지금 고민하셨던 분들은 우선 계약서를 빨리 쓰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외 지역이다 그러면 조금 여유를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기 과열 지구로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이제 성남의 수정구라던가 역시 수원, 안양, 안산, 구리, 군포, 의왕, 용인, 수지, 기흥, 화성, 그리고 인천의 연수구, 남동, 서구, 대구, 수성, 그리고 세종, 그리고 대전 다 들어갔네요. 우리가 기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했던, 기존에 안 들어가서 얘 왜 안 들어갔지? 라고 했던, 의아했던 지역들이 다 들어간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대로 지역이 내가 투자하려고 했던 지역이 어디 투기 과열지구로 포함이 되었냐, 아니면 조정 대상 지역으로 포함이 되었냐를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번 주 월요일이죠. 투자 지역 분석반을 오픈해가지고 지금 투자할 지역을 하나 이제 브리핑 하면서 1시간 1주차가 끝났는데요. 그때 조정 지역으로 발표가 되면 어떡하냐. 지금은 비조정인데 나중에 비조정으로 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주신 분이 계셨는데, 제가 그때를 잘 노려야 된다. 오히려 모니터링해서 이때 되면 우리가 움직일 기회가 많이 생기니까 이때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수업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움직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지금 보고 있던 지역이 내가 비조정 대상 지역인데 이번에 17일 발표로 인해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다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오래 가져갈 거다. 자금의 여력이 있다. 대출을 전세 끼고 투자를 할 거라서 대출을 안 받을 거다 라고 한다면 이때를 기회로 좀 활용하셔가지고 모니터링을 조금 적당히 마무리 하신 다음에 매수를 빨리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기간 안에, 이틀 안에 빨리 하시는 것도 좋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이제 묶이더라도 추후에 내가 가져갈 만큼 충분히 수익이 된다 하면 이제 진행을 하셔야겠죠. 그래서 주의사항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수업 들으시는 분들은 그때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이제 투기 과열 지구에는 어디가 있나 이렇게 보면, 서울은 이제 전 지역, 경기도는 과천, 성남, 분당, 그리고 광명, 하남, 수원, 안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지역들이 다 들어갔고요. 인천은 연수구, 남동구, 서구 다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대전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구는 수성구, 세종은 이제 투기 과열 지구가 된 거죠. 조정 대상 지역은 이번에 추가로 된 게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볼 수가 있겠죠.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는 원래 있었고 의왕 뭐 이런 애들이 새로 들어왔다. 그리고 뭐 조정 대상 지역의 최고 지금 들어온 건 지금 인천이 생각보다 다 들어왔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인천은 좀 억울할 법도 해요. 처음에 조정지역 발표됐을 때 노원구가 나 이 조정지역 발표된 거 너무 억울해라고 했던 것처럼 인천은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천은 그간 사실 상승률이 되게 없었거든요. 그리고 인천 지역 자체가 그렇게 잘 사는 사람들의 동네가 아니기 때문에 물론 잘 사는 지역도 있고 비싼 단지도 있고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역 전체가 이렇게 조정지역에 묶일 정도로 막 가격 상승이 있었던 건 아닌데 이렇게 막 급하게 묶인 걸 보면 좀 약간 억울한 면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대전은 사실 너무 납득이 가죠. 그 전에 안 된 게 솔직히 좀 의아한 부분이고 대구도 그렇고 이제 근데 이번에 급하게 청주가 얼마나 뜨거웠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이번에 조정 대상 지역으로 청주가 들어온 거 단번에 들어온 걸 보면 청주가 진짜 예의주시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을 이렇게 지도로 친절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최근에 요새 불바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전국이 거의 불바다다라고 했는데 여기 나온 대로 투기과열지구는 이 불바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걸 보면 정말 그 말이 맞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요번에 지금 수도권은 다 묶였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을 잘 확인하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이번 대책 발표는 이 지역만 잘 챙겨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챙겨볼 거는 사실 요거 표 하나면 다 될 것 같아요. 투기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 주요 지정 효과. 이렇게 보면 이제 가계대출 투자를 안 하시고 혹시나 무주택자이시거나 이제 개인으로 움직이실 분들, 아직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를 안 내신 분들은 이 가계대출에 포함이 될 것 같고, 이제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내신 분들은 이쪽으로 들어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개인 이름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는 주택 신규 구입을 위해서 주담대를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너 이제 2주택 이상 살 거면 주담대 안 해주겠다라는 얘기예요. 대신에 1주택자는 주담대를 원칙적인 금지하겠다. 이거는 그러니까 일시적 1가구 2주택자는 해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뒤에 제가 설명을 하겠지만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걸 원칙적 금지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존 주택 2년 내 처분 및 전입 조건 무주택 자녀 분간 전입 조건에서 무주택 자녀가 분가하거나 부모를 별거 봉양하는 거는 예외로 두겠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에 고가주택 구입할 때는 금지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조금 더 챙겨보도록 하고요. LTV는 9억 이하는 50%, 9억 초과는 30%,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는 9억 원 이하는 40%, 9억 초과는 20%, 15억 초과는 0%. 지난번에 116 대책 발표에서 거의 기조를 같이 하고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에서는 어떻게 바뀌었냐라고 하면 주택 매매업, 임대업 이외 업종은 이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 대출을 금지하겠다. 그러니까 너 원래 매매업이나 임대업 하는 주택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는 애들 빼고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뒤에서 조금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리겠지만 그 대책 발표 본문 18페이지를 보면 이쪽 업종에 해당하는 애들도 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식의 어조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추후에 Q&A나 이제 정부 질문을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흐름상 논리적인 흐름상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대로 우선 이해를 했다가 한 번 더 확인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LTV는 똑같이 개인이랑 똑같이 적용을 하겠다라는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대신에 세제 정비, 그러니까 세금을 좀 더 걷어서 강화하겠다라는 것에서 볼 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특별공제 배제하겠다.
2주택자는 10%, 3주택자는 20%를 그러니까 중과를 하는데, 이제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하는 거를 조정 대상 지역에서 이미 하고 있었죠. 이걸 한 번 더 얘기를 한 거고요. 2주택자 이상 보유자는 종부세를 추가 과세하겠다. 0.2에서 0.8% 추가 과세하겠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조금 올라갈 거라고 조금 더 종부세를 추가 과세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고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세 세부담 상한하겠다. 보유세를 조금 더 상한하겠다는 거죠. 얼마나 올릴지는 조금 더 금액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 양도 기간을 이제 2년 이내 양도였는데, 전에 이제 투기 과열지구랑 투기 지역은 1년 이내 양도하라고 했었는데, 이제 1년 이내 양도하는 걸로 이제 바뀌는 거죠. 그리고 투기 과열 지구는 기존에 유지하던 대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조합원 분양권 전매 제한,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 제한은 이제 유지해서 가는 걸로 보시면 되고요. 전매 제한, 분양권 전매 제한이 이제 더 강화돼가지고 이렇게 조정지역으로 되면 이렇게 바뀐다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억 이상 주택 취득 시 자금 조달 계획서 신고 의무화. 이제 원래는 비조정 지역 같은 경우는 6억 이상만 내면 됐었는데, 이제 조정 지역으로 묶이면 3억 이상이면 무조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내야 되는 걸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만 이제 혹시나 기존에 투자 안 하셨던 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부사항은 그 28페이지에 걸쳐가지고 대책 발표 내용에 속해 있으니까 한번 이참에 제대로 이제 세금 공부해보신다 생각하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챙겨보야 될 거를 한번 같이 보자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을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볼 거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이 토지 거래 허가를 지정할 정도로 지금 나라가 규제하고 싶은 지역이 어디냐 라는 걸 한번 짚으면 될 것 같아요. 서울 송파 강남군의 마이스죠.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과 관련된 대규모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서 이제 가격이 너무 오르고 있으니까 얘는 아래 토지 거래 자체를 허가를 할 정도로 거래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송파 잠실 스포츠 마이스 민간 투자 사업 적격성 조사 완료가 6월 5일 날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이후로 지금 이쪽이 지금 엄청 뜨거워진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강남의 영동대로 복합 개발 사업 시공사 이제 조달청 발주로 이제 6월 13일 날 이때 이루어져가지고 이쪽도 지금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요 내용으로는 잠실 마이스 개발 사업, 영동대로 복합 사업 부지, 이 부분을 지금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야지만 이제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효력은 6월 17일 오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8일에 공교를 하면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니까 혹시나 토지 쪽으로 움직이실 분들은 이쪽 안에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토지뿐만이 아니라 이제 기존의 아파트나 이 기존의 주변에 있는 이걸 호재로 갖고 있는 단지들은 충분히 가격이 빠르게 상승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전에 이걸 갖고 계셨던 분들은 규제가 더 된다고 해서 겁먹고 파시는 게 아니라 조금 수익이 더 증가할 수 있겠구나 하고 좋아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나 실거주 하시는 분들은 이쪽을 생각하고 있었다. 빨리 움직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이 더 오를 확률이 높죠. 지금 보면 서울 주요 개발 지역 잠실 마이스 용산 정비창 인근에 기존 조사보다 강화된 고강도 실거래 기획 조사를 착수하겠다. 지금 그걸 6월에 하겠다는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이 엄청 뜨겁다라는 거예요. 잠실 마이스 발표로 해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등이 지금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자금 출처 불분명 거래 다 잡아가지고 지금 조사를 해서 세금 때리겠다라는 거고요. 용산 정비창 발표 5월 6일 날 있었는데 얘네들 용산구 한강로, 이촌동, 원효로동 1에서 4가 신계동, 문배동 등까지 전부 하겠다는 거예요. 이쪽이 엄청 뜨거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쪽이 혹시 실거주 하실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겠다. 대신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들어가시면 좋겠죠. 근데 가격을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매도 물건인
없을 것 같아요. 이 정도면 저 같아도 매도 물건 걷어들일 것 같거든요. 어쨌든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챙겨봐야 될 건 이제 대출 부분인데, 규제 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 처분 요건을 강화하겠다. 무주택자들한테는 그동안 사실 규제를 거의 안 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물론 대출을 조금 줄였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보다 줄였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에 좀 비난을 하셨던 분들이 많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무주택자 분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규제를 덜해서 오히려 혜택처럼 다가왔었는데, 지금 기존에 2년 내 전입 의무 부과로 해서 이건 좀 널널했었는데, 이번에 개선을 해서 전 규제 지역, 조정 지역으로 묶였던 모든 지역은 이제 대출을 받는 경우 무조건 가격에 상관없이 6개월 내 전입을 하라는 거예요. 6개월 내 전입하려면 엄청 바쁘겠죠. 왜냐면 기존에 전세 살던 분이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만기 맞춰서 하신 분들은 상관없는데, 이제 중간에 내가 전세 만기 되기 전에 가격이 더 오를 것 같아서 미리 사놓으신 분들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막막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1주택자들도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움직일 부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은 2년 내에 주택 처분해서 신규 전입해라라는 부분이 있어서 2년 내에 움직여서 조금 그나마 좀 괜찮았었는데, 이제 개선을 하면서 무조건 너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주택을 구입을 한 다음에 대출을 받는다고 하면 똑같이 6개월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라. 더 올라갈 거, 너 수익 볼 거 기대하지 말고 그냥 빨리 팔아, 무조건 팔아. 이런 거고, 신규 주택 전입을 의무화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출은 전산 개발 준비를 감안해서 7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 그래서 대출 받으실 분들은 빨리 이 안에 해결을 하셔야지 대출 부분에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 대상 대출자 분들에게는 사실 대부분 이제 전입 의무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는데, 개선을 해서 이제 보금자리론까지 3개월 내 전입을 해라 라고 얘기를 했다. 전입 의무가 생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갭투자 방지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 보증 이용 제한을 강화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걸 읽어봤을 때 보면 사실 지금 시가 9억 원 관련해서 문제가 됐었는데, 이거를 즉시 대출을 회수하겠다고 했었는데, 이제 이거를 3억 원 초과 아파트 같은 경우도 대출 보증 대상에 추가를 하겠다라는 거고, 이걸 지키지 않은 경우 전세 대출을 즉시 회수하겠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116 대책 이후로 뭐 가격을 내린 거 이외에는 추가로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한 것들이 이제 법인인데요. 사실 투자하시는 분들은 지금 취등록세 강화 이후에 법인을 활용하지 않고는 투자를 진행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제 법인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요번에 법인 엄청 규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해야겠다. 지금 여기 보면 모든 지역의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주담대를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대책 발표할 때 8페이지에서는 지금 주택 매매 임대사업자 이외 사업자에 대해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는 모든 지역의 임대사업자나 주택 매매사업자도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모두 포함해서 주담대를 금지하겠다라고 지금 했는데, 이 부분은 한 번 더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예외 사항에 해당되는 건지 아닌 건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똑같이 7월 1일부터니까 그 전에 이제 진행하고 계셨던 분들이거나 모니터링 보고 있다, 이제 좀 매수할지 말지 고민하셨던 분들은 빨리 결정하셔가지고 7월 1일 이내에 하시는 게 그래도 좀 안전하시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법인에 대해서 지금 세금 혜택 다 거의 걷어드리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종부세율을 인상하겠다. 그래서 사실 개인이 종부세 내는 것보다 너 일반세율 더 높여가지고 너 돈 더 내야 될 거야. 대신에 적용 시기는 21년부터니까 혹시 단타 치실 분들은 조금 유리할 수 있겠다. 올해 안에 사고 올해 안에 파시는 분들은 이 종부세에서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종부세 과세표준 산정 시 공제를 폐지하겠다. 원래 개인으로는
6억 원까지는 기본 공제를 해줘서 그 종합부동산세 과세 표준이 6억 원을 넘는 부분만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냈었거든요. 근데 법인은 여러 개를 설립을 해서 6억 원 이상 되는 주택을 여러 채 투자를 하고도 종부세를 안 내는 애들이 많으니까 그냥 아예 기본 공제 없이 하겠다. 그것도 적용 시기는 21년부터 하겠다라고 하니까 법인은 그러니까 종부세에 대한 기본 공제 자체가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종부세 합산 과세하겠다. 그래서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새로 임대 등록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합산 배제 없이 그냥 너 합산 배제 없이 합산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법인이 보유한 양도시 추가세율을 인상하겠다. 우리가 법인으로 투자를 하면 법인세율이랑 양도소득 10%를 추가 과세해서 보통 20%에서 22% 정도만 내면 이제 단타를 칠 때도 추가로 이제 세율이 인상되는 부분도 없고 이제 그 이상 수익이 났어도 일반 세율에서 그 수익 이상이 났어도 요 정도 내에서 해결이 가능했었는데 지금 이거를 양도세율 10%를 20%로 증가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럼 10%가 더 증가했으니까 양도를 하면서 생기는 세금이 30%를 넘어가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 정도 추가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다행히 적용 시기는 21년 1월 1일부터라고 하니까 혹시나 올해 안에 이제 단타로 치실 분들은 10% 추가되는 부분 없이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법인의 단타를 치시는 분들이 더 많아져가지고 움직임 좀 더 빨라지고 가격의 변동이 더 빨라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막 가격이 움직이고 있던 지역들은 이런 부분에서 더 빠르게 움직이고 가격 상승이 있어서 실수요자분들에게는 조금 더 가격 움직임이 빨라져서 좀 망연자실 하실 분들이 좀 많지 않을까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네요. 그리고 매매와 관련해가지고 조금 더 관리를 세밀하게 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번에 6월 17일에 발표된 대책을 한번 쭉 훑어봤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를 하자고 하면 우리가 봐야 될 건, 모든 사람이 봐야 될 건 이제 조정지역 확대된 거랑 투기 과열지구로 확대된 지역을 챙겨보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하고요. 적용이 19일부터니까 남은 2일 동안에 기존에 움직이시려고 하셨던 분들은 빠르게 움직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투자지역 분석반 이제 수업할 때 17일 발표하는데 지금 제가 15일 날 강의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움직여요? 2일 동안에 이렇게 질문 주신 분이 계셨는데 19일까지니까 2일이 더 남았고요. 솔직히 기존에 준비를 하셨던 분들은 그냥 결정만 내리고 빨리 이제 계약서를 쓰면 되는 부분이라서 남은 2일, 4일 동안에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으셨던 분들은 다 움직이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2일을 정말 빠르게 움직이실 분들은 움직이실 것 같으니까 기간이 적다고 투덜대지만 마시고 이때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챙길 건 무주택자와 1주택자가 대출을 받을 경우에는 6개월 내에 전입을 해야 되니까 좀 기존 주택을 팔거나 전세 사셨던 분들은 손해를 보고도 조금 전입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좀 손해를 감수해야 될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챙기시고, 세 번째, 사실 법인 투자 시 주의할 사항이 많은데요. 대출 부분은 이제 본문 8페이지랑 19페이지가 내용이 상이하니까 좀 추가로 확인하실 부분이 있으시니까 이걸 확인하고 넘어가시라는 부분 얘기 드리고 싶고요. 종부세는 개인보다 높은 일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니까 그 수익 계산하실 때 이제 이 부분 더 적용하셔가지고 투자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 종부세 기본공제 폐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사실 이 부분이 컸거든요. 종부세, 보유세를 조금 인상하는 부분에서 법인의 이득 중에 하나였는데 이 부분이 좀 큰 것 같고, 다음에 이제 합산 과세하겠다. 이 부분도 그렇고, 양도 추가세율 10%에서 20% 인상하는 것도 이 기본공제 폐지와 함께 제일 큰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21년도 이전에 단타 치실 분들이 좀 많아지시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신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수익을 지키는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이 될 거라고 한 번 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으니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이 본문을 출력하셔가지고 국토부에서 제공한 본문을 출력하셔가지고 꼼꼼히 한번 공부할 겸해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 이 본문 내용은 제가 블로그에 본문을 다운받아가지고 이 내용과 함께 조금 블로그에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이 영상도 보시고 본문 출력하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마치도록 하고, 긴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블로그는 이쪽 네이버 블로그 보이스 오브 프리 쪽으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